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호남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언어치료학과의 변혜원 교수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9주차가 되었고요. 9주차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실 주제는 음성장애에 대한 상담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좀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9주차 여러분들이 배우실 핵심 개념은 먼저 음성 산출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음성장애라고 하는 환자분들을 정확하게 잘 상담을 해주려면 사실 그 기본적인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시키고 또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념적인 부분들, 용어적인 부분들을 잘 아셔야겠죠. 자, 그 다음엔 음성장애의 여러 가지 질환들, 종류들입니다. 우리가 음성에 대한 문제들을 뭐 시민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신경학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기능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내담자들한테 잘 설명을 해드려야 그분들이 음성에 대한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음성장애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의사소통 장애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종류별로 유형별로 보셨는데요. 음성장애 같은 경우는 주로 이 재활에 대한 초점이 잘못된 목소리의 사용을 고치는 데 있습니다. 즉 교정하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음성의 원인이 무엇인지 예컨대 뭐 과도한 흡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목소리의 오남용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내담자들에게 상담할 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음성장애 원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인 음성장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다루겠습니다. 물론 소아들도 이런 악성 종양 같은 것들이 걸릴 수 있습니다만 주로 후두의 악성 종양, 신생물 이런 것들은 후두암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인기에도 볼 수 있는 후두 백반증이라든지요. 자, 이런 것들은 뒤에서 좀 저희가 성인 음성장애 파트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네,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어떤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음성을 통해서 정서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화만 받아도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슬픈 상태인지, 기쁜 상태인지, 우울한 상태인지 여러분들 무엇으로 판단하시나요? 어떤 함축되어 있는 의미로 판단하십니까? 사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얼굴을 보지 못해도 그 다음에 어떤 비언어적인 신호 외에도 목소리만으로도 정서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목소리가 침울하면 나 괜찮아 라고 얘기해도 이 사람 괜찮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서 상태를 나타내죠. 또 목소리를 통해서 우린 정보를 전달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신체적 건강 상태도 우리가 음성에 포함되어 있죠. 목소리만 듣고도 너 어디 아프니? 라고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음성이라는 것은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자, 우리가 음성 산출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 이 네 가지 호흡, 발성, 공명, 조음이라는 어떠한 이런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것이 바로 소스 필터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호흡은 에너지원이거든요. 소리의 에너지원이죠. 소리의 에너지원이 호흡을 통해서 발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 후두의 떨림을 통해서 소리가 납니다. 후두는 한 쌍의 아주 얇은 우리가 풀피리처럼요, 종이피리처럼요, 아주 얇은
그런 근육이 있으면서요. 그쪽으로 빠른 공기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 근육의 떨림으로 인해서 나는 게 바로 발성이죠. 소리 성자. 예, 소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리가 울려서 코나 콧길이나 입길로 가면서 소리가 울리게 되는데요. 이것을 리저넌스라고 해서 공명이라고 하고요. 조음은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소리들을 발음을 잘 들어보면 발음의 위치라든지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소리들이 만들어집니다. 네, 우리가 트럼펫이나 아니면 색소폰 같은 경우도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소리가 나듯이요. 이것을 조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초의 발성 단계 소리는 버징 사운드라고 그래서 네, 벌이 날개짓하는 듯한 그런 아주 그런 소리들이 나죠. 자, 우리 음성은 이 발성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성대의 아주 떨림, 진동 패턴으로 인해서 성도 안에서 빠르고 규칙적인 압력 변동이 유발되면서요. 가공되지 않은 소리, 네, 이른바 벌의 날개짓 같은 버징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음성 자체는 후두에서 산출되지만 이렇게 성도를 향해서 올라가면서요. 공명이나 조음의 형태로 우리가 이제 이른바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말소리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과학적인 메커니즘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상담 시에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음성장애란 무엇일까요? 자, 음성장애란 정상적인 음성을 위해서 아까 우리가 호흡, 발성, 공명, 조음의 체계를 보셨는데요. 호흡 체계가 건강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원인 호흡이 약한 사람들은 소리 자체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정상적인 음성을 위해서는 호흡 체계가 건강해야 되고요. 후두 근육이 강하고 조화롭게 움직여야 하고요. 성문의 가장자리가 기압의 변화에 맞게 고르고, 예, 여기서 말하는 기압은 압력입니다. 압력의 변화에 맞게 고르고 매끄러우면서 규칙적으로 진동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소리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음성 변수와 음성 변수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음의 높낮이는 우리가 음도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음의 강하고 약하고는 크고 작고는 우리가 강도라는 걸 통해서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의 음질, 우리가 듣기에 편안하냐, 듣기에 어떠냐, 예, 허스키하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음질이라고 하는 변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부분들도 설명을 같이 해주신다면 음성장애 상담 시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보면 음성장애 출현율은 미국의 경우에 학령기 인구의 약 6%이고요. 하나큼의 평균 한 2명 정도이다라고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음성장애가 있는 아동들의 한 45에서 많게는 한 10명 중에 8명까지는 음성 외상의 한 유형인 음성 남용이 아동기 언어장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예, 뒤에서 좀 원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음성 남용 어떤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나요? 실은 우리가 음성을 남용하는 이런 아이들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조곤조곤하고 상냥한 여성보다는 조금 왈가닥이고요. 아주 크게 얘기하고 고함치기 좋아하고요. 아주 긴장된 발성이 나타나는 남자아이들을 좀 떠올리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아이들일수록 음성 남용이 많아지면서 또 심해지면 음성 장애로 또 성대 결절이라든지 이런 음성 장애로 우리가 초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음성 장애는 우리가 발성 장애와 공명 장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발성 장애는요. 자, 원인이 후두 기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성 장애라고 합니다. 우리가 발성 단계라는 어떤 표현을 우리가 보셨잖아요. 앞서요. 발성 단계. 발성 단계의 문제가 발성 장애이고요. 공명 단계는 공명 장애는 공명 단계의 문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음성 장애다라고 하면 우리가 발성 장애를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대에 염증이 생긴다든지요. 성대 가까이 혹이 생긴다든지, 네, 폴립이라든지 용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긴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대가 아주 균일하게 부딪히면서 이런 소리들이 발성이 되는데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 거죠. 자, 공명장애라고 함은 우리가 공명 단계에 있는 것들인데요. 사실은 특이한 음조, 이른바 리조넌스라고 하는 공명으로 인해서 어떤 목소리의 변화가, 듣기에 목소리의 변화가 나타난 것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과소비성, 예, 코가 폐색되면서 막히면서 생기는 과소비성 있고요. 그다음에 연인두 폐쇄 부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VPI라고 하죠. 벨로파린절 인컴플리트 또는 insufficient라고 해서 VPI라고 하는데요. 네, 그로 인한 하이퍼네이절리티, 네, 과다비성을 또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인두라고 그래서 뭐 잘 아시니까 길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네, 여기가 인두고요. 이게 목젖, 우블라라고 하는, 예, 영국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고, 여기가 파사반트 에어리어, 융기, 파사반트, 예, 프로세스, 융기입니다. 그럼 얘가 이 목젖이 이렇게 막아주면 이 소리가 구강으로밖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가 구강이니까요. 비강이고요. 이게 열리면, 네, 이렇게 열리면 소리가 비강으로 갈 수 있죠. 근데 얘가 열어진 상태에서 닫혀지지 않는다면 소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네, 무조건 코로 다 새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네, 과다비성, 하이퍼 네이절리티가 나오는 것입니다. 비폐성은 반대로 이거는 정상으로 이 영국에는 움직이는데 요 안에 코가 어떤 경우로 막히는 거죠. 막히면 이 비강 소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거고요. 맹광용명은 큐더색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주로 어디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느냐? 청각장애 환자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이 맹광공명은 그 과소비성이랑 비슷한데 과소비성은 연인두의 문제이거나 코가 막히는 건데 맹광공명은 그게 아니라 혀가 너무 뒤에 위치돼서 코로 가는 네이설 캐비티로 가는 어떤 그런 레조넌스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맹광공명, 코맹맹이 코 막힌 소리라 보시면 됩니다. 자, 혀가 너무 뒤로 위치해서 이 사람들은 소리를 어떤 시각적으로 피드백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발음할 때 너무 뒤로 막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좀 너무 과장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결국 혀가 너무 뒤로 가면 기저부가 너무 뒤로 가면 코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맹광공명이라고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공명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성장애의 한 뭐 파트로 들어가긴 합니다만 발성장애, 후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제가 그 임상감독 자리에 있을 때 다른 어떤 석사 선생님이 한 분이 오셔갖고요. 예전에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를 치료했는데 조음 치료를 아무리 해도 이 발음이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동영상을 찍어서 한번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만 그 사람이 대상자가 공명장애였습니다. 사실은 공명장애다 보니까 공명장애인 사람들 조음 문제 치료를 해봐야 효과가 없죠. 무슨 말이냐면 조음이라는 거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게 조음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조음점을 잘 이해해도 공명, 소리 울림에 문제가 생기면 발음이 낫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이 발음을 조음점을 그대로 두고 안녕 네, 좀 제가 과장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좀 과장하는 좀 버릇이 있어요. 네, 과장되게 얘기했습니다만 조음점은 아까랑 거의 유사했습니다. 예, 믿기 어려우시겠지만요. 근데 이처럼 공명장애라는 거 서로 다른 거다. 원인이 다르니까 치료법도 달라야겠죠. 자, 상담 시 우리가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가 또 이번 주차도 좀 시간이 늦어질 것 같네요.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정상적 음성 산출을 위한 여러 가지 필수 요인이 있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건강한 호흡 체계가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후두 근육이 조화롭게 잘 움직여야 됩니다.
호흡도 잘해야 되고 후두 근육도 너무 이렇게 강하게 부딪혀도 안 되고요. 너무 약하게 부딪혀도 안 됩니다. 성대 자체가요. 자, 성문 가장자리가 규칙적으로 진동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퍼터베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것이 이제 주파수 진동률, 네, 지터라든지요, 쉼머, 네,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퍼터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주파수 변이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아주 규칙적으로 잘 진동이 돼야 갑자기 부딪히거나 천천히 부딪히거나 이런 게 불규칙적일수록 소리가 탁하게 들립니다. 자, 어떤 경우에 탁하게 들리냐면요. 보통 성대가 어느 한쪽이 덩어리 같은 게 생겨서 혹 같은 게 생겨서 두 성대의 부딪힘이 서로가 다를 때, 예, 이런 경우 심해지면 이중음성이 발생됩니다만 이런 경우에 주파수 변이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네, 펄터베이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성장애 원인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음성장애는 학령기 인구의 약 한 6% 정도가 음성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에서는 이제 미국에 대한 조사 통계이긴 합니다만 아동 중에 한 절반 이상이 음성 남용이 아동기 음성장애의 원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한번 책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결과는요. 네, 제가 예전에 그 조사에도 연구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 같은 경우는 음성장애 유병률이 한 성대 결절이나 폴립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후두 양성 점막 질환이라고 그러거든요. 악성 종양에 반대되는 걸 양성 점막 질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질환들이 한 100명 중에 2.5명 정도였고요. 자기 스스로 나는 음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대략 한 100명 중에 6명 정도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음성장애 자체는 한 7% 정도 됐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모든 이제 그 진단명이 있는 음성 질환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좀 기능적 음성장애와 기술적 음성장애를 우리가 좀 전통적으로 우리 언어치료사들은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사실 그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은 기능적 음성장애, 기술적 음성장애를 얘기하면 잘 모르세요. 이렇게 잘 안 나누시거든요. 사실 우리가 언어치료에서 좀 주로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기능적 음성장애가 좀 많았고요. 5.9% 정도 됐고요. 기술적 음성장애가 한 1% 정도 됐습니다. 자, 이러한 게 우리나라의 음성장애 유병률에 대한 예, 통계 자료였습니다. 이게 당시 이제 그 연구했던 부분들이고요. 네, 이때 당시 이제 그 국민건강조사에서 우리가 참여했던 성인 3,141명을 대상으로 했던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유병률이 한 2.5%였다라는 게 여기 나와 있고요. 예, 역시 또 이 연구가 이제 SCI급 연구에 이제 보고된 바가 있는데요. 그때 보면 네, 여기 한 그 주관적 음성 문제를 느끼는 집단이 한 5.9% 정도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저기 예, 좀 쳐보겠습니다. 네, 기능적 음성장애가 한 5.9%, 그 다음에 기술적 음성장애가 한 1.1% 정도 됐더라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동기에 우리가 음성장애에서 아동이나 청소년기에 자주 나타나는 음성장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대 결절이나 부종이나 유두종이 있습니다. 자, 성대 결절이나 부종은 네, 음성의 오남용이 사실은 원인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성대 결절은 성대에 생긴 굳은 살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손바닥을 엄청나게 빠르게 자주 친다면 손바닥에 굳은 살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발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두 성대가 부딪히는 것인데 그게 너무 많이 남용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손바닥에 굳은 살이 생기듯이 성대에도 굳은 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결절이라고 합니다. 자, 굳은 살, 우리가 손바닥을 자주 박수를 쳐서 굳은 살이 생긴다면 굳은 살이 한쪽만 생길까요?
아니죠. 양쪽에 다 생기겠죠. 자, 그래서 성대 결절은 마찬가지로 손뼉치는과 똑같은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양측에 생깁니다. 네,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부종은 성대가 부어오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대를 혹사시키면 네, 성대가 붓겠죠. 자, 유두종은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 물사마귀처럼 생긴 여러 개의 혹인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징그럽습니다. 자,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음성 재활로 나을 수 있을까요? 자, 음성 재활이 아니라 유두종 같은 경우는 이게 가만히 내비두면 음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따라서 재빨리 수술, 제거를 해주는 수술을 하고 음성 위생법으로 음성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동기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마비도 많이 종종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마비는 외상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는데요. 자, 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고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용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용종은 성대나 성대 주변에 액체로 차있는 혹입니다. 자, 그래서 주로 성대 남용이나 오용이 원인이 되고요. 흡연도 연관이 된다고 하니까 예, 이러한 증상은 결절하고 유사한데요. 특히 쉰 목소리나 낮은 음도를 보이는 게 성대 용종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나타나는 학년기에 주로 음성 오용이나 남용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 많이 나타나느냐?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먼저 과도한 소리 지르기나 고함치기, 응원하기. 예, 특히나 우리가 응원할 때 야구나 축구 볼 때 상당히 또 우리가 흥분하면서 이렇게 크게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사실은 음성 오남용을 좀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자, 소음보다 더 크게 말하기. 자, 우리가 주변 소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목소리가 커지는 현상을 뭐라고 하나요? 네, 롬바르디 효과라고 얘기하지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응용한 게 차페라고 하는 어떤 음성 치료법이기도 하고요. 청각장애에서도 쓰는 검사 방법이기도 하죠. 자, 소음보다 더 크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음이 잘 없는 그런 환경이 중요합니다. 자, 노래하기. 노래도요, 너무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 문제 있습니다. 요즘에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때문에 노래 연습들 너무 많이 하시는데요. 과도한 노래는 목소리 건강에 해롭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도하게 말을 많이 하는 경우. 예, 저도 사실은 목을 많이 음성을 오남용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네, 저처럼 직업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구어적으로 예, 남용을 많이 할 수 있죠. 오용은 뭐냐 하면 미스유스, 목소리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나이나 성별에 맞지 않게 예를 들면 목소리를 너무 낮춰서 얘기한다든지 네, 뭐 회사 중역들 같은 경우는 목소리의 권위를 위해서 목소리를 상당히 낮춰서 낮은 음도로 권위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지속되다 보면 목소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자, 이런 오용, 남용 네, 이런 것들이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남성적인 어떤 매력을 보인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목소리를 아주 낮게 깔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아주 장기적으로 심해지면 음성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가볍게 보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비구어적인 남용들은 뭐가 있느냐? 과도하게 울다든지요. 예, 잦은 목 가다듬기, 예, 클리어링이라고 하는데요. 좋지 않습니다. 이거 이거 있잖아요. 예, 이거 너무 작게 하면 할 때마다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마찰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겁니다. 잦은 기침. 여러분들 목감기 걸릴 때 보면 목소리 잘 안 나오잖아요. 너무 작게 기침하면 기침 후에 목소리 잘 안 나오는 거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흡연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흡연은 성대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이렇게 폐를 통해서 폐까지 들어갔다가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 연기가 기도를 거쳐가는데
기도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의 끝에 후두가 위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후두를 건조하게 합니다. 그래서 흡연은 후두를 건조하게 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이상한 소리 내시는 분들 꼭 있는데요. 그런 분들 비구어적인 남용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적절한 음도로 말한다든지 강한 성대 접촉이나 긴장해서 말하거나 과하게 큰 음성 사용하는 것들은 대표적인 음성의 오남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동기, 학령기에 자주 나타나는 음성질환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대 결절입니다. 자, 결절은 한쪽이나 양쪽의 성대가 내전할 때 힘을 가장 많이 받는 위치에서 잘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이 세게 꽉 들어간 상태에서 성대를 조여주면서 성대 조직이 자극되면요, 시간이 경과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은 살처럼 성대가 두꺼워집니다. 네. 자, 따라서 이런 결절 같은 혹이 작은 성대를 무겁게 짓누르면서 덩어리가 생겼으니까 성대가 무거워지잖아요. 자, 무거워지면 진동 속도가 느려집니다. 자, 그러면서 음도도 떨어지고 목소리가 거칠어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성대 결절이라고 합니다. 자, 성대 결절의 원인을 좀 살펴보시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담 시에 좀 상담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지속적인 음성 남용, 목소리 남용이나 무리한 발성에 의해서 성대 결절이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특히 9개월에 있는 어린이의 경우에는요, 영국의 인두 부전을 우리가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조음이라고 하는데요. 자, 성대를 무리하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성문 파열음이라고 그래서 영국의 파열음 크 소리를 내야 되는데 마치 흐 소리처럼 이런 소리를 내게 되죠. 이게 성대를 우리가 파열하는 성문 파열음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성대 결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복되는 진동으로 성대 점막이 자극을 받으면 초기에는 부종과 혈액 저류, 울혈, 출혈이 진행되고요. 기점막의 비후나 섬유화가 발생해서 결절이 점점 단단해지죠. 자, 이게 악순환이죠. 이렇게 되면 결절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결절이 생기면 성대의 무게가 커지니까요. 음도는 낮아지고요. 기본적으로 성대에 무게가 변화가 생기면 아까 말씀드렸던 퍼터베이션, 음성의 변이율이 G타나 심모 수치가 나빠집니다. G타나 심모 수치가 나빠지면 음성이 불규칙하게 진동되기 때문에 음질 자체가 거친 소리가 들리죠. 거친 소리는 우리가 성대의 무게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생길 수밖에 없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성대의 결절이고요. 보시면 자, 여기 자, 여기 보시면 양측에 이렇게 성대 결절이 생긴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음성장애 수업 때 좀 배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두종입니다. 자, 청소년 때 많이 발생되는데요. 왜 청소년 때 많이 발생할까요? 그러니까 아동한테 많이 발생하고 청소년 이후에는 굉장히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유두종하면 여러분들 바이러스 질환이에요. 아동들은 우리가 면역이 성인에 비해서 더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두종이 성인보다는 아동기에 더 많이 발병하는 대표적인 음성 질환인 것입니다. 유두종의 원인은 바이러스예요. 자, 이 물사마귀 같은 게 많이 있는, 조금 실제로 보면 좀 징그럽습니다. 유두종은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질환이에요. 이게 이렇게 생긴 성대에 이런 또또또또 이렇게 생긴 물사마귀 형태가 막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건데요. 바이러스 때문에요. 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성 내외전, 즉 성대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자, 성대라는 게, 후두라는 게 우리가 공깃길, 이른바 기도의 끝에 달려 있거든요. 사실은 음식물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런
사마귀 같은 게 급속도로 자라면 이 기도를 막을 수가 있어서 호흡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따라서 유두종은 재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두종의 증상은 초기에는 쉰 목소리가 나타나고요. 자, 쉰 목소리가 나타나는 메커니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대의 무게가 증가했을 때 쉰 목소리가 나요. 자, 그래서 목신 소리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실제 발성할 때 유두종임을 의심할 수 있는 건 단순히 쉰 목소리라든지 기식성인 목소리, 바람 새는 목소리, 이런 목소리요. 이런 목소리가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목소리가 나는 질환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공기, 호흡을 들어 마실 때 어려움이 있다면 이거 지금 성대에 상당히 많은 어떤 조직들이 자라 있다라는 걸 의심할 수 있는 하나의 징후거든요. 따라서 공기를 적절히 들이마실 수 있느냐 이 여부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지금 물사마귀 형태 보시죠. 여기 막 사마귀 위에 사마귀가 더 나와 있는 이런 형태가 자라나서 이걸 막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유두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능적 음성장애는 성대의 구조 변화가 관찰되지만 기저에 신경학적 바이러스성 또는 종양과 같은 문제가 없는 경우를 기능적 음성장애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대 부종이나 결절, 폴립, 낭종, 접촉속 궤양, 후두 협착 등이 포함된다라고 교재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인 음성장애에는 또 시민성 음성장애와 신경학적 음성장애가 있는데요. 자, 시민성 음성장애는 뭐 여러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신경학적 음성장애는 우리가 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해 생기는 성대 마비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좀 자세한 우리가 음성장애에 대한 어떤 질환적인 메커니즘은 그 보통 우리가 그 언어치료학과에서 많이 쓰는 음성과 음성장애라고 하는 그 다니엘 분인 선생님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인기에 볼 수 있는 신생물성 음성장애라면 우리가 후두의 악성 종양을 얘기합니다. 자, 후두의 악성 종양은 다른 말로 후두암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후두 백반증, 이런 것들이 이런 후두암의 전초 증상이다. 자, 후두암이 전초 증상이고요. 원인은 심한 흡연과 관련이 있더라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아동기보다는 이런 후두암은 성인기에 훨씬 더 많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동기에는 아까 보셨던 유두종이 좀 많이 발견이 되고요. 자, 성인기가 되면 후두암 같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견된다라고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수업이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